놀랍게도 저는 지금 밤에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도 꿀잠을 잡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밤새 서너 번씩 깨어 잠을 설쳤던 제가 말이죠. 아침마다 천근만근 무거웠던 몸이 이제는 가볍고 상쾌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잠 못 드는 고통, 이제 그만 겪으세요. 60대 이상이시라면 더욱 공감하실 밤샘 소변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광탄만 하고 계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세의 베테랑 내과 의사 이정호입니다. 야간 소변,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의사로서 저는 밤에 화장실 가는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환자분들을 돌려보내곤 했죠. 하지만 제가 직접 80대에 접어들고 보니 이 문제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얼마나 심각하게 떨어뜨리는지 깨달았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늘수록 피로가 쌓이고 건강과 행복이 멀어지는 것을 체감했죠. 제가 만났던 7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밤마다 3에서 4회씩 화장실을 가느라 늘 잠이 부족했습니다. 아침이면 머리가 막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한때 열정적이던 취미 생활마저 손에서 놓으셨죠.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잠이 오질 않을까요?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린 건가요? 지친 그분의 목소리에서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80대 남성 환자분은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크게 넘어질 뻔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으셨지만 그 후로 밤마다 화장실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셨습니다. 혹시 또 넘어질까 봐 잠들기가 무섭습니다. 불을 켜놓고 자도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아요. 야간 소변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낙상과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해답 그리고 과학적 증거, 저 역시 환자분들과 다르지 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는 저 때문에 아내는 다른 방을 써야 했고 화장실 가다 넘어질까봐 작은 야간등까지 설치할 정도였죠. 전립선이나 방광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밤마다 깨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심지어 진료 중 환자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가족 모임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자녀들이 걱정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면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밤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면 뇌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사인 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무심한 한마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보, 저녁마다 국물도 많이 드시고 과일도 참 많이 드시네요. 저는 그 즉시 저녁 식사 후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마 이런 단순한 변화가? 믿기지 않았지만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자 어느새 밤새 꿀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 변화를 의학적으로 살펴보니 우리 몸의 수분 균형, 혈액순환 그리고 호르몬 분비 패턴이 밤중 소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단순한 진실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습니다. 제 달라진 모습에 진료실 직원들도 놀라워하며 원장님, 요즘 안색이 너무 좋으세요. 훨씬 활기차 보이십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해결한 문제였기에 이제는 환자분들께 더욱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숙면으로 가는 5가지 핵심 습관. 여러분, 밤새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을 활기차게 맞이하는 기분, 이제는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효과를 확인한 밤중 화장실 고민 해결을 위한 5가지 황금 습관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모든 해법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녁 6시 이후 숨겨진 수분까지 엄격히 관리하세요. 밤에 소변이 자꾸 마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녁 식사 이후 섭취하는 수분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데는 보통 서너 시간이 걸리죠. 밤에는 신장이 수분 보존 모드로 전환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약해져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생성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 수분 섭취를 똑똑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중반의 박선자 여사님은 밤에 자꾸 깨서 힘들어요. 물도 별로 안 마시는데 왜 이럴까요? 라며 답답해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저녁 식사 후 찌개 국물을 꼭 드시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귤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은 물론 국물과 과일, 커피까지 철저히 제한하고 낮 시간으로 옮기시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사님은 환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정말 신기하게도 한 번도 안 깼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었다니 꿈만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섭취했던 숨은 수분들이 야간 소변의 주범이었던 것이죠. 핵심 실천법.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국물, 과일, 맥주, 커피, 차 등 모든 종류의 수분 섭취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갈증이 날 때는 물을 한 모금 정도만 마시거나 입만 헹구고 뱉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특히 더 철저하게 수분 섭취를 멈춰야 합니다. 꼭 기억할 점, 약 복용 시에는 예외지만 최소한의 물만 사용하세요. 찌개, 국, 과일, 심지어 나물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에 숨어있는 숨은 수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낮 시간에는 충분히 물을 마셔서 탈수나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신장이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제한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리 붓기를 관리하세요. 소변량 감소의 핵심입니다. 낮 동안 중력 때문에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잠자리에 들면 혈액으로 다시 흡수되어 소변량을 늘립니다. 이 현상을 중력 의존성 부종이라고 합니다. 낮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을수록 다리에 체액이 많이 몰리고 밤에 누우면 이 체액이 심장으로 돌아와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죠.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분은 퇴직 후 집에서 TV를 보며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고 밤에는 3에서 4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죠. 저는 저녁 식사 후 TV를 보실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습관을 들이시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움이 될까 싶어 하셨지만 며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다니요. 다리 붓기만 제대로 관리해도 밤샘 소변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신 겁니다. 핵심 실천법. 저녁 식사 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약 2시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둡니다. 소파에 앉을 때 다리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침대에 누워 쿠션을 받쳐 다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벽에 기대어 L자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15에서 20분만 유지해도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꼭 기억할 점.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무리하게 다리를 높이 올리지 마시고 천천히 시도하며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불편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발의 저림이 느껴지면 자세를 바로 바꿔주세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피부 손상이 없도록 부드러운 쿠션을 사용하시고 심한 정맥류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자기 전 방광을 남김없이 비우는 습관을 만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방광에 소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 뇌는 이를 감지하고 잠에서 깨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의 탄력성과 용량이 줄어들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적은 양의 소변에도 요의를 느끼게 되죠. 게다가 수면 중에는 감각이 더욱 예민해져 소량의 소변만으로도 쉽게 잠에서 깨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 방광을 최대한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0대 초반의 박씨 할머니는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자기 전에는 무조건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화장실 가는 건가 생각도 드셨지만 2주 만에 밤중 소변이 확 줄어들었고 3개월 후에는 아예 밤에 깨지 않게 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저절로 자기 전에 화장실에 가게 돼요. 덕분에 이렇게 꿀잠을 자게 되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전 드라마가 끝나면 무조건 화장실에 들르는 습관을 만드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 실천법. 졸리기 전에 미리 화장실에 꼭 들르세요.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방광을 비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을 보실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데 집중하세요. 소변을 본 후에도 몇 초간 더 기다려 남아있는 소변이 모두 나오도록 하세요. 남성분들은 회음부를 가볍게 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할 점. 소변을 너무 급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분히 배출하도록 노력하세요. 남성분들은 앉아서 소변을 보는 자세가 방광을 더 완전히 비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약 복용 시간을 의사와 상담하여 아침으로 조정하는 것이 밤중 소변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선 핸드폰과 헤어지세요. 스마트폰 빛이 숙면을 가로막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색 빛,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항이뇨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까지 방해받게 됩니다. 밤에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소변 생산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또한 잠들기 전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하면 뇌가 각성되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자녀와 손주들의 소식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에 2에서 3번씩 화장실에 깨는 것이 일상이었죠. 제가 잠자리에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고 다른 방에 두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호소하셨지만 일주일 후, 선생님, 핸드폰 없이는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훨씬 깊게 잘 수 있게 됐어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저녁 식사 후에만 짧게 핸드폰을 사용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종이책을 읽으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핵심 실천법. 잠자리에 들기 전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침실에는 어떠한 전자기기도 가져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면등은 최대한 어둡게 하고 방 안을 조용하고 어둡게 만들어 숙면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세요.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꼭 기억할 점,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는 전자책이라도 화면 자체가 주는 자극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자극적인 뉴스, 공포 영화, 흥분되는 영상 등은 뇌를 활성화시켜 숙면을 더욱 방해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알람 기능 때문에 핸드폰을 침실에 두어야 한다면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고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두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 알람 시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5번째, 밤에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로 달려가지 마세요. 밤에 자다 깼을 때 실제로는 방광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습관이나 수면 주기 때문에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매우 영리해서 밤에 한두 번 깨서 화장실에 갔던 경험이 반복되면 그 시간에 자동으로 잠에서 깨는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를 조건화된 각성이라고 부르는데 방광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깨어나는 현상입니다. 수면은 여러 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주기가 끝날 때 잠깐 깨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무조건 반사적으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습관을 없애는 것입니다. 70대 중반의 김씨 할머니는 밤에 3에서 4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고 심지어 특정 시간에 알람처럼 깨곤 하셨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더라도 바로 화장실 가지 않고 5분만 참아보기 훈련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이불에 실수할까 봐 걱정하며 힘들어 하셨지만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밤중 소변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가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요. 정말 신기합니다. 할머니는 밤에 깨더라도 잠시 호흡에 집중하거나 편안한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셨고, 이는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핵심 실천법. 자다 깼을 때 먼저 화장실에 꼭 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말고 3분에서 5분 정도 누워서 깊은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정말 소변이 급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그대로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할 점. 참는 것이 너무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억지로 참지 마시고 화장실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실금 등 비뇨기과 질환이 있다면 이 방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시도하세요. 야간 소변은 당뇨병, 심부전, 수면 무호흡증 등 다른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의학적 검사를 통해 기저 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만드는 인생의 큰 변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황금 습관 중 딱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빠르게 대처하는 사람에게 더 빨리 건강을 돌려줍니다. 오늘 밤부터는 수분 조절, 다리 붓기 관리, 자기 전 완전 배뇨, 스마트폰 절제, 밤중 참기, 이 5가지 중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느껴지는 것부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뜨는 기분을 꼭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처음부터 모든 습관을 완벽하게 바꾸려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시도해보고 효과가 있는 방법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꾸준한 변화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저 역시 저녁 수분 제한부터 시작했고 그 효과를 본 후에 다른 방법들을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이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수면제 복용을 완전히 끊은 분들도 많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의사로서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제가 깨달은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의외로 가장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수술보다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때로는 상상 이상의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제 환자들이 증명했습니다. 야간 소변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놀랍게 향상될 것입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혹시 모를 낙상 위험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 최소화. 2. 저녁 시간 다리 붓기 관리. 3. 잠들기 직전 방광 완전히 비우기. 4.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멀리하기. 5. 밤에 깨더라도 바로 화장실 가지 않는 습관 들이기. 이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첫날부터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점차 다른 습관들을 추가하면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이제 80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진료실 문을 열고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 건강의 비결을 묻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밤에 푹 자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숙면은 건강의 기본이자 행복한 노년의 진정한 열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요실금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백년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